김대비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금요일 밤에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촛불 시민들은 영장 발부 소식을 기뻐하며 미진했던 수사도 더 진행하여 확실한 적폐청산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무너졌던 나라의 근간을 촛불 혁명을 통해서 이제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촛불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정치 보복이라 계속 운운한다면 자유한국당은 다음 선거에서 국민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 뉴스 26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0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가량 샌프란시스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기림비 앞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베이 지역의 여러 진보단체들이 함께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에는 70여 명의 세계 각국 여성이 참석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전쟁과 군사정치로 피해받은 여성들, 소수인으로서 인종차별로 무시되고 성범죄로 짓밟힌 여성들 등을 기리는 재단을 만들어 제사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한인단체인 샌프란시스코 공감은 2차 세계대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를 대표하여 김학순 할머니,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국 전쟁으로 인한 미국 기지 주둔으로 피해본 효순이 미선이, 그리고 윤금이 씨를 기리는 재단을 만들어 함께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팔레스타인 여성들, 미군 기지 주둔으로 피해를 본 일본 오키나와 여성들, 핍박받는 미국 원주민들 등을 기리는 재단을 각기 다른 단체에서 마련했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공감 공동대표 김낙경 씨는 샌프란시스코 위안부상 앞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전쟁과 군사정치로 피해받은 여성들을 기리는데 의미가 더욱 큰 자리였다며 앞으로 매년 이런 행사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더욱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3월 10일에는 런던대학교에서 작고하신 송신도 할머니의 법정투쟁기를 다룬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 상영회가 있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보상을 일본 정부에 청구했던 송신도 할머니의 10년간의 여정을 그린 이 다큐멘터리 상영회는 SOAS, Korean Social and Environmental Justice Society, Birkbeck International Documentary Society, Justice for Comfort Women UK, 그리고 Decrypt가 공동 주최했으며 30여 명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결국에 패소하기는 했으나 그 후로도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절실한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송신도 할머니의 모습과 일본을 미워하지 말라는 당부에 눈물을 쏟았다고 한 참석자는 말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있을 행사 소식입니다. 3월 17일 토요일 아틀란타 한인회 교육부 및 한인단체 주관으로 커리어 세미나가 열립니다. 기업, 정부기관, 학교 등 다양한 방향의 진로를 소개하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 행사는 커리어 개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행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필라델피아 지역의 한인 이주 여성과 가정을 돕는 비영리단체 한국여성봉사회가 봄학기 무료 영어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한반도 평화를 위한 324 해외 평화촛불 해외연대 행사가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일본,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등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갈림길에선 한반도, 전쟁과 평화, 그리고 남북대화의 주제로 민중당 상임 공동대표 김종훈 의원 초청 강연회가 22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뉴욕 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세월호 참사 4주기 추모 음악회가 4월 1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샌프란시스코 공감 주최로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위치한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해외 소식이었습니다. JNCTV에서는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표면에 나가고 있는 후원 정보로 여러분들의 정성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의 광고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 문구는 JNCTV 이메일 jnctv2017
gmai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성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큰 변화가 불고 있는데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이 역사적인 시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또한 저희가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치 전문가 심원천 박사님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심원천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4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 부탁합니다. 네, 아주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현재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선례를 봤을 때 2차 남북 정상회담의 경험으로 봐서 네, 북미 관계의 어떤 조그만 진전이 있어야만 남북 관계도 진전이 있다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 고위 특사팀의 백악관에서의 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지도자와 만나겠다 응답을 함으로써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아주 좋은 기회를 이미 만들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우리가 아주 많은 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역사적인, 특히 판문점이 뭐냐면은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아주 크지 않습니까? 네, 남측 지역. 예. 네, 그렇죠. 예를 들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받는다는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네. 그리고 국제적인 그 언론의 관심도 아주 많을 텐데 사실 판문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분단의 상징, 민족의 아픔의 상징이고 1차, 2차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열렸는데 남북 분단의 아픔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김정은 지도자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다는 것은 아마 아주 그 상징인 의미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에는 너무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크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은 현재는 아마 잘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기대하는 것은 비상가족 창국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서 아마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 서너 가지를 성공의 평가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라 정상회담이 아주 정량화를 할 수 있는 네.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만날 그런 스케줄을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북한도 이미 우리 남측 고위 특사팀과 만났을 때 우리 남한에 대해서는 절대 핵무기 그리고 전쟁 불가침 협정을 그런 말을 이제 김정은 지도자가 했었는데 네. 그걸 아주 우리 이번 회담에서 남북한 예를 들어서 불가침 협정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남북한 국방장관회의 그리고 장기적인 그런 비전을 생각해서 결국 마지막 목적은 뭡니까?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그러니까 통일의 그런 초석의 기반을 만들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동계올림픽 기간 그 다음에 남한 특사팀이 트럼프 백악관 방문해서 좋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내 수구 세력들이 얼마나 정말 많이 반대를 했습니까? 정말 실망스러운 그리고 국제적으로 좀 수치스러운 그런 반응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남한 내에서도 이런 수구 보수 세력들이 이제 조금 각성을 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과연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우리 민족으로 생각해서 지금 문제는 핵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인가 아주 네. 그 문제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내 보수 수구 세력들이 그게 지금 가장 우려가 되고요. 네, 대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상당히 전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에 대해서 디스커션이 많은데요. 네.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의 경우는 아마 그러니까 솔직히 30년, 40년 넘게 미국과 대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은 아니고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작년 11월에 핵무력을 완성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잖아요. 그것도 이제 원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는 타이밍으로 봐서 남한 우리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런 신뢰감도 많았던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여정 특사를 비롯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평창 동계올림픽 동안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아마 거기에 대해서 신뢰감이 아주 컸던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북한으로 봐서도 사실 지금 트럼프가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데 거기서 아마 생각에 미국 내 사정 정치를 봐서라도 아마 이때 가장 타이밍으로 봐서는 아주 가장 적절하다. 아마 그런 분석이 나온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핵무력을 완성했다. 그 다음은 이제 북한은 경제개발에 중점을 둘 것이다라는 그런 아주 장기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으로 봐서는 그냥 착실하게 그냥 자기들이 그동안 구상해왔던 그런 계획들로 그렇게 아마 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5월에는 북미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북미 네. 지도자 첫 회담이고 또 회담이 평양에서 열릴 수 있다는 것이 파격 자체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항상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왔고 북한은 핵폐기보다는 핵실험 동결을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핵실험 동결을 주장한다면 이것을 과연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또 그게 궁금합니다. 많은 이제 뉴욕타임스라든지 워싱턴 포스트 이렇게 많이 이제 트럼프 네. 북미 회담에 대한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북미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서 에너지 원조, 그 다음에 경제 제재를 아주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결을 한다라는 조건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사실 좀 처음인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아주 동결 아니면 혹은 폐기 그것이 만약에 성취되면은 트럼프는 아주 성공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미국이 염려하는 것은 북한의 핵도 있지만은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이잖아요. 프로그램. 네. 그리고 전 줄을 방타할 수 있는. 그 이전에 북미 어떤 니고시에이션에 보면은 미국의 북한의 탄두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런 많은 니고시에이션이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트럼프가 이번 평양에서 북미 회담이 있든 아니면은 아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 북미 회담의 정상회담에서 만일 북한으로부터 북한 핵탄두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폐기, 이거를 이제 만일에 북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면, 트럼프로서는 아마 그것만으로도 아주 큰 승리다라고 이제 미국이 승리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야말로 빅뱅 어프로치. 그거는 뭐냐면은, 완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결과죠. 예를 들어서, 완전히 그냥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핵 폐기, 탄두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그 조건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 그렇게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간의 그런 합의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평화협정에는 사실 북한, 미국뿐만 아니라 4자 협의가 필요한데, 만약 트럼프와 북미 간의 평화협정이 이제 타결이 된다면은 그게 가장 큰 아주 그야말로 빅뱅 결과이겠죠. 예. 네. 그런 결과는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지키기가 힘들지만은 아마 그것도 학자들 간에도 이렇게 안보 분석가들 중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트럼프와 북미 정상회담에 지금 아직 많은 분들이 분석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안 힘들 것이다. 김정은 지도자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워낙 조금 상황 예측을 불가능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가장 구체적으로는 거의 70, 80% 아마 북한이 에너지 원조 그다음에 전체적인 경제 제재 해제 조건으로 아마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그다음에 핵 미사일 실험 동결 이런 쪽으로 아마 타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그 남북 북미 간의 회담이 어떤 내용일지 모르는데요. 성과가 좋다면 네. 대북 경제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을지 이에 대한 의견 부탁합니다. 대북 제재라는 것이 유엔의 권한인데 미국과 네. 회담을 한다고 해서 미국이 유엔 제재를 풀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물론 근데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유엔이라는 그 국제기구도 바로 그 미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사실 북한으로서는 가장 거의 뭐 중요한 국가가 솔직히 말해서 구체적으로 그 경제 제재를 그 실행하는 국가도 이제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중요한데요. 만일 3차 정상회담이 남북 정상회담 성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그 구체적인 발전이 있다면은 제가 생각에는 그 경제 제재는 해제도 아마 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미국 힘이 유엔 내에서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과 북미에서 어떤 발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 그런 협조가 있다면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도 아마 그렇게 쉽게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민들의 그 자세, 재미교포, 그 다음에 코리안 아메리칸,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우리 한국 교민들의 자세인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오직 그 북한의 핵 이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근본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가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인가? 남북한 합쳐서.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가, 중국 이렇게 강대국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층은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발전이 있었던 것은 촛불혁명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그 자신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그런 촛불 국민들의 용기. 그래서 저는 그때 표출된 그 에너지를 더 발전시켜서 완전히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지금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민족 전체가 생각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아주 긍정적인 대답, 그래서 이제 아주 정말 기쁘고 그리고 남한 특사팀의 그런 활동도 아주 역사적인 순간인데 더 큰 역사는 바로 궁극적인 그 평화협정을 만들어서 반드시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평화체제,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는 반드시 절대 그 분단 국가가 아닌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 그런 국가를 만드는 이제 그런 문제를 제가 생각에는 우리 이거 청취하는 분들 그리고 한국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외신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최고위원의 만남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에서는 아시아 코레스폰던트의 분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년 넘게 미사일 테스트와 핵실험 등 서로에게 적대적인 입장을 지켜온 북한과 미국이 대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 중 하나는 미국이 처음으로 전제 조건 없이 만남을 동의했다는 겁니다. 이번 만남의 초석은 어떻게 다져졌으며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남이 왜 갑자기 성사되었을까요? 이건 미국의 정책 변경이 이유일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화해 정책에 미국이 직접적인 반응을 보인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평양의 2018 동계올림픽의 대표단 파견과 남북 합동팀의 출전 후 한국 협상가들이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발표했고 3월 6일에는 북한이 핵무기 포기 관련 논의 의사가 있다고 남한이 발표했는데요. 미국에 가까운 동맹국이며 북한과의 전쟁에서 공격의 목표가 될 한국과의 균열을 피하기 위해서였는지 워싱턴은 입장을 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미국의 새로운 정책은 무엇인가입니다. 몇 주 전만 해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작은 행보라도 협상 전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는데요. 다른 말로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를 두 국가의 대화 전에 포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 부대통령 마이크 펜스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정책은 현재 한국 입장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최초의 대화 혹은 협상은 북한이 비핵화를 검토하고 세계사회와 함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영구적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체하는 실질적인 행보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펜스는 말했는데요. 이 메시지는 대화 이전에 평양의 비핵화 절차 시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약속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입니다. 체제 안정 보장인 듯합니다. 1953년의 휴전협정 이후 65년 동안 분쟁을 중단시켰지만 전쟁 종식과 양국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궁극적 목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여전히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되는 초강대국의 파워에 대항해 핵무기가 자신들의 체제 안전을 궁극적으로 보장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최선과 최악의 결과는 무엇일까입니다. 최선의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자신의 협상 기술을 사용하여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합의하는 것, 즉 한반도 비핵화와 주한미군 병력 감축, 북한과의 정상 외교 관계 수립 등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를 실현시킬 외교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북한과 협상을 통해 상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경험도 거의 갖고 있지 않으며 특히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민감한 협상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적이고 종종 생각하기도 전에 이를 강행하곤 한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예측 불가능이 좋은 전략인지 위험한 전략인지입니다. 모호함과 예측 불가능은 특히 핵무기가 연관된 시나리오에서는 이상적인 것과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만약 미국의 정책이 너무 불확실하거나 일관성이 없으면 적대국들은 오산할 수도 있고 한반도에서의 우발적인 핵전쟁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힘들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핵 이슈가 포함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함에 있어서 모호함과 예측 불가능한 정책은 결국 좋은 것이 아니며 일관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시안 코레스폰던트 분석뿐만이 아니라 세계인이 염원하는 최상의 결과인 평화협정 체결을 기대하면서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촛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대비 기자였습니다.